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23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시장의 흐름이 어제 연장선이었던 것 같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4%가 나왔고 코스닥은 무려 1.1%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8월 시장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통계를 보더라도 8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시장이었던 사례가 훨씬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8월은 참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빨간불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훨씬 많은 것 같고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네이버도 빠졌죠.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포스코 DX만 막판에 상승이 나오면서 그나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었고 특히 코스닥은 게임주가 가장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이틀 동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다면 오늘은 또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무엇보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무려 15거래일 만에 멈췄다는 것이 가장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일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이어서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현대엘리베이 이런 종목들을 각각 매수했고 오늘은 매수 상위 종목들의 전체 매수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카카오,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코스모신소재 이런 순서대로 각각 매수했고 기관의 매수 규모는 훨씬 저조했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조금은 혼조로 마감이 되었어요. 나스닥이 전날과 동일하게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S&P 500도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0.5% 하락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과 함께 지수 자체도 조금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지수가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조금은 반등이 나왔던 만큼 미국 증시도 그에 따른 리스크 회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대만이 오랜만에 0.7%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다시 한번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일단 촬영 시점이 지금 1시 30분쯤 되었는데 국내 증시는 어제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8월은 첫날을 제외하고 추세적으로 하락세에 접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는지 필히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매매하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그런 터닝 포인트를 조금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가 RSI 지표라든지 또 두 번째는 쉽게 설명해 시장이 21선을 회복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과거에도 21선을 회복해주면 자, 이런 구간들 보세요. 21선을 회복했을 때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또 회복을 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1선 아래에서는 어떤 드라마틱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이 21선을 회복할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에는 100%는 없어요. 하지만 확률적인 측면으로 접근해보면 21선 위에 있을 때 시장이 더 좋았던 경우가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시장이 약세로 접어들어서 그런지 최근에 정말 테마주들이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7월쯤에는 2차전지가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이 관련주들의 시세가 조금은 꺾이고 나서 뒤를 이어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관련주 또 어제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천일원 관련주 그리고 식품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정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들 보면 그러한 테마주들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장이 지금 약세장에 접어드는 만큼
이런 흐름들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필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21선하고 RSI 지표 그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조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염수 방류는 내일 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쯤이면 재료가 소멸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그래도 불안한 시장 대비 선방하는 업종을 한 가지 꼽아본다면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던 차트거든요. 16년도부터 해서 중국 관광객 수가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이 기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코로나도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사드 보복까지 그런 복합적인 리스크가 겹쳤다면 최근 들어서는 6년 만인가요? 국내 방한 여행 규제를 해제하면서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 내에서도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저는 화장품과 카지노주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보세요. 한국을 찾은 관광객 중에서 중국인들은 백화점을 많이 이용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백화점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쇼핑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호텔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면세점 관련주까지 이렇게 두 가지 업종을 집중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는 카지노 관련주도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 카지노 매출 비중에 있어서 중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결고리를 봤을 때는 저는 화장품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까지 리오프닝 관련주나 이 세 개의 업종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 모두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21선 위에서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 내에 코스피의 흐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1선은 한참 깨고 내려왔죠. 또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도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저는 화장품 관련주는 OEM 관련주들 그쪽을 더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전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계속 주목해 보시고요. 또 카지노 관련주는 파라다이스 이 종목도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 호텔신라 앞선 종목과 흐름이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항상 시장 대비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캐치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많이 빠지는 이 타이밍에 이런 업종들을 발굴하기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어떤 업종들이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필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는 조금은 역행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21선을 회복한다든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은 그동안 소외받은 업종으로 수급에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빠지겠지만 결국에는 재료와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추세를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정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제가 세 가지 업종을 말씀드렸어요. 그 업종들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조정이 생각보다 지금 깔끔하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을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내일은 몇 가지 이슈들이 있죠. 네이버의 AI 플랫폼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추가적으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아무튼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시장 대비 어떤 업종들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찾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간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창에 0161이라고 해서 여기 신고가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를 250일로 하면 1년 중 최고가가 되겠죠. 이런 종목들 한 번씩 눌러보면서 어떤 이슈를 갖고 있고 그 재료의 연속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장 끝나고 매일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요. 여기서 조금은 구미가 당기는 종목이 있다면 관심 폴더로 옮겨놓고 조금은 눌리는 시점을 활용해서 나도 그 종목에 편승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신고가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가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가를 갔다는 것은 일단은 물린 사람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악성 매물도 적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나는 손절도 자신 있고 원칙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다면 종목 발굴에 있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늘은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내일은 몇 가지 이벤트가 있는 만큼 그 이벤트를 발판 삼아서 시장에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